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부터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가시화되면서 전국이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답답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동길 당국대 석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동길 교수님 이제 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시를 좀 들어야 되는데. 시 한 수 하죠, 그럼. 네, 오늘 한 시 하겠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네. 나비야 청산 가자, 봄나비 너도 가자. 그리고 이제 시가 이어지는데 그 시 내용은 뭔가 하니 꽃에 자고 가자 그 말이야. 꽃에서 하루 자고 가자. 네. 꽃에서 부대접 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그러니까 시 전체의 톤이 반드시 꽃에 자고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잎에서라도 꽃에서 부대접하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자. 그것이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꽃에서만 아니더라도 잎에서라도 자고 가자. 그죠? 왜 이 시 이야기를 왜 해주신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혼돈돼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뭐 할 만한 사람들 이 얘기를 암만 들어봐도 좀 해결이 없잖아요. 그냥 이 얘기지. 말하자면 뭐 슈퍼볼의 그 축구 시합에 어디 어느 쪽이 이기겠는가든가 누구는 몇 야드 달릴 거냐 뭐 뭐를 터치다운을 몇 번 할 거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여유가 없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하면 다 아직도 갈라놓기를 우리에게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것 같아서 보수와 진보가 싸운다. 그런 그림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느냐. 또 거기다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남북 통일을 머지않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국민의 과제지. 말하자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에 정의도 분명치 않은데 그걸 자꾸 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럼 내가 묻기를 네. 진보가 누굽니까? 내가 물어요. 진보가 뭐 하는 지금 문재인 후보도 아니, 진짜 그 보수래요. 보수. 그분도 진짜 보수래고요. 아니, 이재명 시장도 진짜 보수랍니다. 아니 그 진짜 보수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보수는 이제 헌정 질서를 지키고요.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보수라는 건 사실은 그 형용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보수적인 뭔가 지키자는 어떤 의미가 좀 강하고 그 안에서 개혁을 좀 이렇게 따져보는 거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개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다. 국어사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혁신적인 거고 뭔가 헌정 질서도 좀 바꿔가면서까지 큰 개혁을 한번 논해보자는 게 진보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국민에게 급진적인 이해가 개혁이죠. 쉽게 합시다. 네.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역사의 한때에 자유의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자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서 보신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고 그건 우파와 좌파인데 요즘에 진보 보수는 조금 더 다르게 보더라고요. 다르게 보는데 우리는 문제가 우파 좌파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글쎄 우파 좌파 그것도 그게 이제 자유와 진보니 뭐 보수니 하는데 네. 나는 왜 국민을 혼란하게 할까 봐 그러는 네. 거예요. 사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말해 국민이. 우린 보수냐 우린 진보냐. 아니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진보가 좋지. 아니 보수가 젊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진보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죠. 진보인데 그 진보를 하다는 것이 가령 어떤 야당의 뭐 대표로 뭐 아주 물론 오르고 있는 사람이 나는 대통령 되면은 북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런 거는 뭘로 봐요? 그게 진보입니까? 그거는 진보 보수랑 상관없죠.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저국을 끌고 갈 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정책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과 북의 인민공화국이 따로 있어요. 예? 그 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가지면서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없애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네.
그쪽하고 손을 잡겠다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진보냐?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뭐가 아주 좋은 수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허망한 꿈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다 보수다 하지 말고 누가 더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은 네네. 있어요. 네. 이제 박종진 네. 앵커가 말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뭐 거기 민주주의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니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진보다 하는 것이 어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미가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지금 이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만일에 미국 없이도 산다 이렇게 나오면 그 국제 정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중국이 있죠. 또 북한이 있죠. 우리가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미국이 뒤에 있고 이런 국제 관계를 생각할 때 한국에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요 한말에도 그런 생각을 해서 만일에 한국이 루트 타카히라 합의로 협정으로 해서 한국이 일본의 세력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국제 정세가 중요한데 말이에요. 무차기만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에게 좀 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뭔가 그걸 분명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요. 그만뒀습니다. 대통령. 네,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불출마하라고 출마하면 안 된다고 미국 계실 때부터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미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있을 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미국에 계실 때도 계속 얘기했죠. 예. 그런데 그 반기문 씨가 이제 출마하려고 처음에 서두르다가 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둔 것은 나쁘게 말하면 기회를 노리다가 기회가 없으니까 그만둔 거지만은 네. 이제는 반기문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반기문이 대통령 될 일은 그것은 자기에겐 힘에 귀없다. 우린 미리 내다봤거든요. 네. 반기문 씨 그저 그래도 과거에 그 공을 가지고 사는 게 낫지. 거기서 무슨 이제 한국 정치 그 이해 못하고 덤벼들었다가 많이 다쳤어요. 네. 왜? 그냥 유엔 사무총장 끝내고 나 고향에 돌아가서 쉽니다. 이러고 뭐 사람들이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대통령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얘기 좀 합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네. 그런데 뛰어들었다가 눈치를 잘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뒀으니까 그 이에 대해서 뭐 심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 같아요. 판단하고 네. 잘못했다 그래서 그만뒀으니까. 안타깝죠. 예. 근데 이제 그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또 그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우선은 반기문 자신이 판단을 잘못했고 내가 뛰어들면 된다. 또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권에서 무슨 러브콜을 해서 온다고 마음 먹었다가 이쪽 상황이 달라지니까 난 그하고는 상관없다. 이제 해보겠다. 그러는 것이 국민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한 번 마음먹은 대로 꾸준히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랬다 저랬다. 이거 어느 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그런 인물들이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뭐 대통령 뽑는 일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지 않아요. 네. 누구도 나오고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이 국민이 누가 진정 조국을 생각하는가.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가. 예? 앞으로 한국이 희망 있는 나라예요. 이게 그렇게 뭐 미국 갔더니요. 미국 가서 트럼프 취임하는 거 그거 다 보고 뒤에 일어나는 일들 다 보고 왔지만은 미국도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일반 표는요. 힐러리 클린턴이
90만 표를 더 받았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못 됐어요. 그 제도 자체가 그 선거인단 그런 표 때문에 특별하죠. 네. 어렵습니다. 미국은 네, 선거제도가. 그래서 졌는데 그 미국 내부를 가만 보면요. 언론이 거의 10이면 9은 이 아주 비판적으로 나와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 1%이 하나만이 네. 그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 나와서 이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몇 대 없고 다 무슨 불만은 있는데 뭐 발표할 길이 없어서 그러다가 에이 트럼프 한번 찍어보자. 그렇지 그이들은 나와서 얘기할 만한 그거는 못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지지해서 민주주의예요. 네. 그래서 또 그 제도가 선거인단 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그의 개성이 가만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반대가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해보고 또 안 되면 지고 저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그거니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한국은요 지금 북한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아주 우리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가 하니 핵이라는 건요. 그 있긴 하지만 쓰기는 어려운 겁니다. 쓰면은 문제가 얼마나 혼란해지겠어요. 네, 세상이. 당연하죠.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의 역사적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서 마치 줄 타는 사람처럼 그걸 팬앰빌레이터라고 하는데 줄 타는 사람처럼 아주 조절을 잘하지 않으면요. 줄 타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무슨 한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말이야. 무슨 뭐 한국이 뭐지 진보로 나가냐 보수로 나가냐. 진보로 어딜 나가고 보수로 어딜 가고. 지금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에요. 네,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의 안보 없이 되겠어요? 안 되죠. 국방 없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한국의 존재를 뭐 딴소리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나라 어떻게 지키겠는가. 교수님은 그게 불안한 거죠 지금. 불안하죠. 왜 그런가 하니 미국 가면요. 미국 한 20일 있다 왔는데 네. 거기서 많은 교포들이 그때 그래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될 겁니까? 예?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의 과거의 발언 그런 거를 다 생각하면서 만일에 그런 식으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고 말이에요. 미국 없이도 산다 이런 데다가 뭐 중국에 붙자 이런 데든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모르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미국에서 앉아서 생각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이 말이야 안정돼야 되겠다. 네. 그것은 본디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살리고 이상하게 굴지 않는 거. 그게 절대로 보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이런 거다. 이번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있습니까? 지금 여러 후보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나는 네. 솔직히 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문재인 든다고는 후보 있고요. 뭐 안희정 후보도 있고 황교안 후보 있고 이재명 후보도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많다는 것 자체가 있습니까? 예. 저마다 하게 때는 그 틈에 끼어 있는 사람 중에 네.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그 지금 문재인 씨를 얘기하니까 나는 그이가 뭐가 잘못된 건가 하니 촛불 시위가 마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시위 현장에 나가는 것도 반대예요. 나는 그 나가서 이 사람 악수하고 저 사람 악수하고 하면서 마치 내 기회가 옵니다. 그것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까지. 누구요? 누구? 이제 문재인 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이는 다 자기가 된 건 줄 알고 빨리 박근혜가 물러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관념 자체가요. 지도자답지 않아요. 지도자라는 건 은근해야 돼요.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나다. 나밖에 누가 있냐. 그래서 무슨 여론에 뭐 올라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을 놓고 이 중에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까? 무슨 물건 고르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요. 대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차차 이제
선거 때가 네, 가까우면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있으신가? 그 나라 안보를 그렇게 중시하고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를 뭐 그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나라가 사람이면 있는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걱정하겠어요? 없어서 지금 걱정한다 이 말이죠.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좀 제대로 지도자가 나와야 될 때인데 지금 저마다 뭐 일본 말에는 도토리알에 키즈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키즈에서 서로 그런 식으로 말이야. 누가 더 크냐? 어? 거기서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좀 탁 털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대통령 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서 북한도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되고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없느냐 말이에요. 나오지 않느냐 좀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네.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그런 인물 조국을 위해서라면 그 말만 하면 안 돼요. 내 몸 불사르겠다고 뛰어들던 사람이 며칠 뒤에 나는 불사르긴커녕 나는 떠나겠다. 그런 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한 몸 불살아서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다 제대로 하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 황교안 총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나는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끝내야 됩니다. 아,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 자리를 맡았다가 나도 마음속에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있죠. 네. 저 사람을 내세워서 대통령 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 아니냐.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건 실력 발휘를 해서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자리를 맡으면 어떠냐.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참신한 무슨 느낌을 줘야지. 권한대행을 하다가 계속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되는 것을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이가 아주 돌풍을 일으켜서 돌풍을 일으킬 기회가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던 일을 맡아서 그 자녀 그 임기 중에 권한을 대행하는데 네. 그거 잘하니까 그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황 권한대행을 보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반성해. 저만한 인물도 우리는 못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어쩌다 그 틈에 끼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 그러면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대통령 권한대행 열심히 하시고 그거 하고 잘 마무리하시고 난 내 책임 다 하고 물러납니다. 반기문 씨가 말해요. 지금 일이 이렇게 돼서 손실을 얼마나 받았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얘기하기를 그이는 그저 그거 끝내고 자기 고향으로 은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이고 선배님 이 현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뛰어들었다가 말이야. 네. 그 손실을 그렇게 입느냐. 네. 그런 지금 1분 30초 남았습니다. 박종일 라이브쇼 지금 마지막 우리 금요일 날 김동길 교수님하고 마지막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끝냅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라고 봐요. 네. 나는 이 프로를 참 즐겁게 해왔는데 이제 박종진 쇼는 그만둔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굉장히 애석한 느낌이 있어요. 뭐 돌아와서 오늘 돌아왔지만 네. 돌아와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생각을 하죠. 네. 나는 내 마음으로서는요. 박종진 쇼가 끝나면 나도 끝나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네. 나는 무슨 뭐 매니지먼트에 높은 데서 무슨 일들이 있고 그런 건 난 상관 안 하지만은 내가 이 쇼를 시작해서 같이 지내면서 호흡이 맞아서 많은 일들을 얘기들을 같이들 했고 그것이 또 국민에게 어떤 뭐 영향을 미치든 미쳤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네. 나는 좀 서운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나 자신의 자세는요. 네. 꼭 내가 이걸 그 다음에 또 하겠다.
뭐 누가 바뀌든지 간에 하겠다. 난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네. 네. 우리가 그동안 지낸 우위나 그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교수님. 자, 이제 클로징을 여기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저희 그 박종일 라이브 쇼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는요, 좀 담대한 용기와 과감한 좀 희생 정신을 갖춘 좀 멋진 지도자가 뽑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박종일 라이브 쇼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더 나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